부모의 역할은 위험한 거를 치워주고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안녕하세요, 캉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저희 집 아들들은 제 말을 굉장히 잘 듣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잘 듣게 됐는지 키우기가 수월한지 굉장히 어린 아이 둘을 밖에 저 혼자 데리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게 당연한 건가? 제 통제에 잘 따라주기 때문에 전혀 힘든 거 없이 큰 아이가 18개월 작은 아이가 3개월인 시절부터 매일매일 밖으로 외출을 해서 아이들과 밖에서 놀러 다녔다고 했죠. 물론 당연히 뭐 매일매일 너무 수월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고요. 힘든 날도 당연히 있었죠. 어린 아이들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밖에 나가는 게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제 성격이 그랬어요. 제 성격대로 키웠더니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린 아이들을 통제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다 함께 살아야 되고, 물론 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칙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함께 살기가 힘들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본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기본적인 것부터 말로 가르치고 그걸 행동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만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키워야 된다. 근데 그게 그냥 그 결론만 놓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딱 3살 엄마 뭐 희생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맥락이나 뜻을, 상황 정황을 다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요. 내가 엄마니까요. 내가 엄마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내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문장이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엄마가 그렇게 키우는 것이 행복할 때, 엄마도 괜찮을 때. 만약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엄마니까 3살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장 하나만 종교처럼 믿고 일하던 것도 다 때려치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서 아 정말 힘들다, 진짜 죽고 싶다, 이게 뭐냐, 산후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키울 거면 원에 보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 그 사람을 고용하든 그런 경우라면 엄마가 떨어져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 가능하다면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둘째까지 태어났을 때 도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같이 있었죠. 어린이집 보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보낼 이유가 없어서요. 저랑 그냥 매일매일 같이 있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보낼 이유가 없어서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았고 제가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린 애들을 무슨 뭘 통제를 하냐, 규칙을 가르치냐 하는데 어릴수록 그걸 배워야죠. 애기니까요. 모르니까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이 위험하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뭐 아 뜨거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 뜨거야 뭐 만져보게 하면 아이가 이제 아 뜨거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져봐라 해도 만지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아이가 잘하면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데 아이는 잘 안 되고, 애들은 원래 통제가 안 되는 존재들이고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원래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그렇게 잘합니다. 그냥 키우는 대로 커요. 애들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겁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통제를 하고 규칙적으로 키운 뒤에 조금씩 자라면서 그걸 놔주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해야 돼요. 어릴 때는,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애가 어리니까 뭘 알겠어. 누구한테 크든 상관없지. 아줌마한테 크든 할머니 손에 크든 내 손에 크든 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물론 그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해답을 못 드려요. 사람마다 다 일이 다른 거고, 아이가 어릴 때는 일을 놓지 않고 아이를 다른 남의 손에 맡겨놓고 키우다가 그렇게 키워드는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아이가 자꾸 엇나가는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통제도 안 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제서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일 그만두고 아이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반대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간섭하고
왜? 그때는 애들도 그걸 필요로 하고 엄마가 그걸 해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씩 자기 아이의 영역을 넓혀주고 놔줘야 되죠. 중학생 때쯤 되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여행을 지금 이렇게 맨날 다니는 이유도 아이들이랑 뭐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여행 가는 거 아무것도 기억 못해 라고 하지만 그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아야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여기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되게 문화도 다르다는 거, 그런 모든 걸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뭐 사진 뭐 유명한 곳에 사진 찍고 뭐 추억을 남기고 자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행이. 그래서 저희도 좀 고생하는 여행들도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릴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좀 놔둬도 되고 이제 나중에 컸을 때는 엄마가 간섭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오히려 좀 끼고 살고 데리고 놀고 많은 것들을 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 그때는 좀 풀어줘야죠. 좀 엇나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스스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서 위험한 것들을 모두 다 치워줄 수는 없어요. 자식의 인생에서 그걸 다 치워주고 없애주고 쫓아다니면서, 부모의 역할은 위험한 거를 치워주고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한 일을 겪고 있을 때 혹은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런 역할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을 안 겪게 하려고 피해주고, 그럼 나중에 청소년기까지도 내가 다 치워줬어. 막 뭐 나쁜 친구 같은 경우는 막 다 못 만나게 하고, 여기 학교가 이상할 거면 다 전학시키고, 예를 들어서 다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30대가 되고 했을 때도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전부 다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못해줘. 야, 네가 컸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근데 아이는 항상 자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럼 그때는 봉지는 거죠.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역할이 사실은 전도된 거죠. 시기가 어릴 때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해주고 나중에 알아서 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이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건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들, 정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 해보게 하고,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물론 말로 설명을 먼저 한다고 했죠. 이건 이런 거야, 엄마가 보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저거는 저렇게 해서 위험한 일 같다, 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해보려면 해봐도 돼, 대신 이 선에서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좀 제한적인 틀 안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엄마 말은 신뢰를 하고요.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이익이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온다는 걸. 더 어릴 때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어린이이기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될 때는 그걸 제가 확실히 보여줬어요. 항상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사탕을 줄게, 이게 아니라, 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차가운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너한테 불이익이 갈 거야, 아프게 될 거야 얘기했는데 안 듣고 그럼 먹어라 해서 먹었는데 정말로 배탈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일들도 그런 수많은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다 같이 놀러 갔는데 큰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하나 조그만 걸 골랐어요. 걔 걸 사줬죠. 근데 동생은 저쪽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사줬죠. 근데 이제 다 사갖고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동생이 이제 형 헬리콥터 장난감 딱 봐요. 형 그거 뭐야? 엄마가 사줬어. 나는? 아까 너는 없어서 안 사줬어. 아 그렇구나. 형 나 좀 빌려줄래? 그래. 이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그때 같이 계셨는데 그걸 보시고는 너 왜 얘 것만 사냐? 제 것도 사야지. 쟤 여기 없잖아. 제 거 없는 애 거를 왜 사달라고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나가서는 그 상황을 보시더니 니네 애들은 이게 되네? 보통 애들은 왜 내 거는 안 사줘요가 될 텐데 사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사줬어. 그리고 애들도 항상 평소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맞네, 내가 사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사주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사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매 순간을 교육의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순간에 가르치죠. 그래서 그날도 그랬어요. 어느 겨울이었는데 저희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쇼핑몰에 놀러를 갔습니다. 아침에 10시쯤 가서 퀴즈 카페에 들어가서 오후 한 4, 5시 정도까지 놀았어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라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번 튕기는 거 있잖아요. 아, 좀 더 놀래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가면 길도 막히고 찾아뵙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다. 더 논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정말 정색하고 가자고 했으면 갔을 텐데, 그래 그럼 잠깐 좀 더 놀자 하고는 놀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피곤한 거예요. 급 피로해진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가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랩 택시를 이제 부르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시간이라 그랩이 일단 안 불렸어요. 콜이 안 됐고 한참이나 있다가 콜이 잡혔는데 지도를 보니까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차가 잡혔고, 지금 퇴근 시간이라 길이 엄청 막혀서 오는 데에 막 20분씩 걸린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건 기회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히고 차가 안 온다. 차가 이제 불러지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큰 길가에 이제 교통 상황이 다 맨눈으로 보이죠. 지금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너무 길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자기들은 춥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핸드폰에 차가 오는 지도가 뜨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여기 있고 차는 저쪽에 있어. 아이들이 항상 내비게이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위치 그런 걸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지금 안 걸린데 한 18분 더 걸린데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벌써 힘든 거죠. 자기들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까 가자고 했을 때 나왔어야 했어. 길이 막힐 시간이라 아까 나왔으면 잡혔을 거야. 물론 그 10분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났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 말을 믿죠. 아,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더니 이런 불이익이 생기는구나. 그리고는 차가 취소가 됐어요. 차가 못 온대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택시가 일단 없고요. 근데 조금 그렇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폰 배터리 때문에 말이 많았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꺼졌어요. 추워서. 근데 제가 항상 휴대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휴대용 충전기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였는데 중국은 현금을 안 씁니다. 거의 전부 다 핸드폰 위챗페이라는 걸 써서 저도 현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핸드폰이 꺼지는 순간 저는 돈도 없고 차를 부를 것도 없고 남편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집에서부터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쇼핑몰 앞에서 그냥 그대로 미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황을 설명했죠. 이거 봐, 돈도 없어, 핸드폰도 꺼졌어, 아빠한테 전화도 못해, 택시도 못 불러,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패닉이죠. 그 상황에서 저는 뭐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아이고 안타깝다, 아까 나왔으면 택시 탔을 텐데 아까 엄마가 나오자고 했을 때 엄마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아이들은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사소한 거에서. 그래서 그날은 좀 가장 컸던 극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컸던 이유고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제 사실 순간적으로는 좀 패닉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일단은 냉정을 유지하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찻길 옆에 인도를 걷는데 아이들이 엄마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하는데, 괜찮아, 걸어갈 거야. 아니에요, 엄마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아이들도 알죠, 얼마나 멀리 왔는지. 방법이 없어. 엄마가 아까 나오자고 했을 때 나왔으면 차를 타고 갔을 텐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계속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물론 아이들 등에는 각자 자기 배낭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본인 짐은 본인이 맵니다. 저는 짐이 없어요. 저는 짐이 지갑과 핸드폰과 그 휴대용 충전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도 없어요. 제 지갑은 아이들 가방이 있고요. 아이들 여벌 옷과 물통과 우유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 가방에 있어서 각자 자기들이 매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제 손을 잡고 가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계속 걸었어요. 한 1km에서 2km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까지는 못 걸어가겠다. 중간에 한인타운 쪽에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서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서 택시를 타고 가자. 괜찮지? 애들이 이제 일단 뭔가 대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때를 써서 엄마가 따라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저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은 있었어요.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있는데 이제 그 세탁소 사장님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택시나 잡아서 타고 가서 세탁소 앞에 잠깐 차를 세워놓은 다음에
돈을 빌려서 계산하고 갖다 드리면 되겠다 하고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있죠. 택시가 없다는 걸. 그렇게 계속 1, 2km를 걷다가 이제 택시를 겨우 잡았어요. 잡아서 택시를 탔더니 이제 아이들은 다 지쳐서 잠이 들고 택시 안에서 잠들었던 핸드폰도 깨어났습니다. 따뜻한 택시를 탔더니 아이폰이 다시 돌아왔어요. 켜졌어요. 핸드폰으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혔죠. 아, 엄마가 가자고 할 땐 가야 되는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엄마가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때는 엄마의 통제를 따라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규칙을 지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이고 엄마에게도 수월한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릴 때일수록 오히려 엄하고 엄격한 규칙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가 사실 힘든 거예요. 제일 그게 다 엄마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꾸준히 끈질기게 가르치기 힘들어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그래서 애들한테 다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통 거실에 놓고 자거든요. 애들을 불러요. 아, 토마스. 그래서 이제 오면 엄마 거실에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거실에 TV 옆에 있는 엄마 핸드폰에 충전기 선을 꼭 뽑아가지고 엄마한테 핸드폰만 갖다 줘. 그럼 이제 갖다 줍니다. 뭐 어디에 있는 뭘 갖다 줘라.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넣어놔줘라. 이런 걸 다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게으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시기 있잖아요. 막 2돌인가? 그때쯤에 내가 할래. 그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해. 나중에 크면 다 안 하잖아요. 뭐 시키면 굉장히 귀찮아하고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할래 때부터 그래, 네가 해가 되면 쭉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빨래 개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자기 일은 당연히 자기가 그거는 매일매일 시키니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애가 하는 거는 어설프고 뭐 접시 낄 수도 있고 더 더럽고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기꺼이 그걸 가르쳐주는 게 제 임무라고 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봐. 네가 해. 그리고 네가 하는 게 맞아. 네 거니까. 네 신발이니까 네가 빨아야지. 네 밥이니까 네가 차려 먹어야지. 물론 김치찌개를 끓인다거나 이런 건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대신 냉장고에 있는 김치 꺼내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런 모든 아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담처럼 저는 머슴 2명이랑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머슴으로 잘 키워서 귀하신 남의 집 따님 며느님한테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알아서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저랑 저희 남편의. 남편이 첫째 낳았을 때 어떤 분이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캉이 예뻐? 토마스가 예뻐? 애기가 너무 어렸을 때죠. 근데 저희 짱구 형이 저희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런 이상한 질문이 어딨어? 토마스는 20년만 살고 나갈 놈이고 우리 가은이는 나랑 평생 살 사람인데 당연히 캉이 예쁘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 할 때도 그 계약서 썼습니다. 20년 계약. 근데 더 빨리 나가주면 좋고. 그래서 아들들은 나갈 놈들이에요. 자꾸 이렇게 놈들 평소 말버릇이 나오죠. 나갈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다른 여성분과 결혼해서 사랑하고 알아서 잘 살 사람들인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로든 지구에 우리가 기생해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딸이었으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딸은 엄마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딸이면 조금 다르게 키웠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렇게 머슴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일 때, 더 어릴 때, 5세 미만일 때는 엄하게 규칙을 딱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가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해요. 권위적인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제 통제에 따라주는 것. 대신 이제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엄마의 그런 통제보다는 스스로 자율성을 조금씩 더 존중해주고 넓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좀 놔줄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비율 퍼센테이지를 좀 바꿔 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결정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에 두서가 없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막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써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